안녕하십니까, 문털남TV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그의 속내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은 대선에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향후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기존의 경선 룰 유지 입장을 비교적 강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룰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윤석열이나 안철수 등에게 크게 불리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은 후보들의 합의가 없으면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대선 후보 경선 룰은 기존의 당내 후보들 의견이 우선이란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당심 50%, 민심 50% 룰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때 만들어진 룰입니다. 당시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고 또한 당내에 홍준표, 황교안 등의 여러 후보 이름이 거론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도가 큰 주목을 받는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대선 경선 룰을 고수할 듯이 언급한 이준석의 속내는 긍정적으로 보면 당내 주자가 우선이란 것이고 한꺼풀 더 뒤집어 보면 유승민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에 따라 11월 대선 후보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역산하면 7월쯤 경선 룰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존의 경선 룰 개정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심 반영 비율 50%가 유지된다면 윤석열, 안철수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갑니다. 이준석이 최근 외부 주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며 당원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당원에 나온 당심 반영 비율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당 밖의 외부 주자들을 위해 당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말은 모순입니다. 당심 반영이 클수록 당원이 아닌 윤석열의 경선 참여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공정 이미지가 언제까지 갈지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도가 시간이 흐르면 꺼질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좋게 보면 당에 대한 자부심이고 비판적으로 보면 국민 뜻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준석의 속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준석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하다 오세훈에게 패배한 안철수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에게 8월까지 입당하라고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안철수가 당시 주저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당원이 된다고 해서 기존의 당원들이 안철수를 밀어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의 이러한 발언들을 감안하면 야권의 대표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아닌 국민의힘 주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고 과도하게 정당 우선 논리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명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우선 스탠스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당 지지도가 오르고 있어서 갈수록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상승 요인은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젊은 인물이 당의 얼굴이 된 것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겠지만 정권 교체의 강한 열망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공개 행보가 그의 국민의힘 입당 전망을 높인 것도 주요한 배경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배제돼도 국민의힘 자체의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내부 후보군의 지지도는 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 자체의
대선 후보군의 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정권 세력 심판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물로는 윤석열을, 그리고 그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국민이 우선 꼽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내 대선 후보가 윤석열을 꺾고 대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이준석의 희망이 현실화되려면 윤석열 지지도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윤 전 총장의 지지도 선두가 야당의 다른 주자들이 있음에도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공고해지는 경향입니다. 공정과 진정한 민생 회복, 국법 질서 회복을 위해 문정권 5년 적폐청산이 시급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윤석열에게서 지금까지 몰랐던 결정적인 흠이 나타나거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온다면 상황이 요동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집권 세력이 윤석열을 겨냥해버린 집요한 뒷조사 결과를 보면 힘있고 돈 있는 자들 상대로 범죄 수사를 해온 특수통 검사 출신 윤석열의 철저한 자기 관리가 확인되고 있어서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이준석이 당심 50% 반영이라고 하는 기존의 대선 경선 룰을 고집하려 할 경우 윤석열이나 안철수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큰 관심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누가 돼도 윤석열에게 가 있는 국민들 지지도를 끌어오기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로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은 다름 아닌 이준석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안철수 등 외부 후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 국민 여론 경선을 도입하는 길입니다. 당 대표가 아닌 야권 통합의 국민 대표를 뽑는 선거니만큼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선 룰과 환경 하에서 윤석열 입당을 압박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을 불쏘시개로 만들고 국민의힘의 후보를 야권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의도란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14일 윤 총장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간다고 한 발언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의 불참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